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한동훈의 진짜 시험대라는 그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친윤 정책의장을 사퇴시키고 친정체제를 만들었다 이거죠. 자기의 아성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신인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 뿌리를 내리기 쉬우냐, 뿌리를 내렸다고 보느냐 천만에요. 아직 뿌리는 고사하고 큰 뿌리도 안 내리질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친한계들이 와서 또 댓글 달고 수작을 부리겠지만 반대를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한테 댓글로 모욕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저는 여태까지 아무도 고발해 본 적이 없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가만 안 놔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정상적으로 하시라고. 정상적인 비판은 좋아. 자, 그 비판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최재혁 기자가 쓴 글인데 상당히 내용이 완만하고 부드러워서 제가 그 기사를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 신인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 뿌리 내렸습니까? 못 내렸죠. 전당대회에서 비록 63% 지지를 얻었지만은 여전히 여당 내에서는 이질적 존재로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최재혁 기자가 내리고 있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질적 존재라기보다 퀘션, 의문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동훈은 이번에 중수청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수청이란 게 뭐냐면 이 검찰의 대용품 그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뭐 배심이 있습니까? 그럴 정도 배심은 없고 중도, 수도, 권, 청년에서 중수청을 들고 나왔습니다. 청년에서 보수 영토를 확장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미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거는요 중수청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고 청년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은 다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중수청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동의하죠. 근데 변화를 하려면 진정한 변화가 하려면 이 진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맞죠. 깊은 철학적 충돌이라든가 정치 내면적 충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해관계 충돌이라든가 충돌의 모든 도구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허태열 박근혜 청와대 첫 비서실장을 지냈던 허태열이라는 사람 충북지사도 하고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구조조정과 혁신이란 책을 발간했는데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에 드리는 고언이란 챕터에서 5가지를 여당에 주문했는데 내각제 개헌 추진해라.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해라. 당 지도부 세대 교체해라. 대학생 정치인을 양성해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한 각오와 헌신 뭐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물론 개인적인 요구입니다. 근데 이 기자는 이걸 갖다 채용을 했어요. 이제 눈길을 끌은 건 뭐냐면 정책 부분입니다. 국힘당에 필요한 거는 완고한 극보수 이미지를 불식을 위한 정강정책의 본질적 수정. 그걸 보완을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의 가치와 문화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정강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거는 상당히 수용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수용하지 수용 안 할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은 자유민주주의가 원래 그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보수가 원래 그 중추를 그 중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변모되는
그런 가치와 문화 중에서 일부 수용 가능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다가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수용 가능한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만 받아다가 정책에다가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번 민주당 포퓰리즘 공약 반대만 하면 국민들 서민들은요 전 저기들만 살라고 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포퓰리즘적 공약을 강력하게 반대만 할 필요는 없고 어정쩡하게 뒤따라가는 이중대가 되면 더더욱이 나쁘고 좀 전향적으로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서 순발력 있는 어떤 다이나믹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그 민주당이요, 이 25만 원을 갖다 퍼주기 하자. 이건 이재명이가 맨날 해가지고 재미 본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 좌파들 이 표들을 딱 모으는데 사용했던 퍼주기. 이거 퍼주기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이 현금 복지를 갖다가 이렇게 퍼주기. 근데 이런 현금 복지를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룰라라든가 남미의 룰라 대통령 브라질 또 뭐 있죠 뭐 여러분 알진 뭐 저 또 뭐 페론 대통령 예? 페로니즘 소위 현금 복지죠. 막 퍼주기 하다가 나라가 망했죠. 원래가 남미가 최부강국이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최부강국인데 퍼주기 해가지고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최빈국이 돼 있죠. 전부 다 거의 다.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필리버스터를 막 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슬로건은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였어요. 뭐 지가 김정희입니까? 한다면 한다? 이재명은요 혼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한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을 파괴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국가를 파괴한 자고 대한민국을 파괴한 자입니다.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법과 소위 정치의 원칙이 그를 심판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안 되죠. 네. 근데 25만 원 지원법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한 대표가 밝힌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약자를 지원하는 정치를 하자 하고 방법을 찾아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건 좋은 얘기죠. 약자. 필요하다면 취약층에 현금성 지원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취약층에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선별로 복지를 갖다가 현금성 복지를 할 그럴 약간의 채용은 응용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 반대도 서민 130만 가구에 뭐 어저께인가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관철시켰습니다. 서민 130만 가구라는 제한적인 기존 예산 1,400억 여원에서 180억 원이 더 들게 됐습니다. 한 대표가 주변의 재정 건전성도 좋지만 3년간 전략해놔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몇 달 만에 다 써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한 대표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한 대표가 어떤 변화를 추구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한 대표가 이제 시험대 오른기인데 현금성 복지 등으로 보수의 금기를 깨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자 한다면 엄청난 진통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걸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망할까 봐. 나라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이 보수 정권 또 특히 대한민국의 건전성을 향유하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건전한 국민들의 사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 내부를 또 설득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설득돼야 되고 당 내부가 설득돼야 하고 또 진정으로 보수층 전체 국민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한동훈에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거 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앞으로 이 현금성 복지, 이런 복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매번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자, 이재명은 말이야 주구장창 현금성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 해가지고 표를 끌어내가지고 지금 지지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더 큰 걸 또 퍼줍니다. 되고 나면 다 퍼주고 자기 재임 동안엔 실컷 퍼주고 이름만 내고 그는 뒤로 사라지면 그뿐입니다. 이 좌파들의 못된 행실머리가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원석이다. 이원석 뒤에 배우는 누구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